안녕하십니까. 미국법 입문과정 프릴러 과정 강의를 맡게 된 강병진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그 프릴러 과정에서는 그 여러분이 커리큘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의 기본법인 6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본법 뭐 기본 6법 해가지고 이렇게 있듯이 미국에도 그 이제 여러분이 러스쿨 가시면은 그 원L 과정이죠. 그러니까 퍼스트 이어에 배우시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6과목이고 여러분이 커리큘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컨트랙 이제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에 컨트랙을 할 거고요. 그래서 컨트랙이 있고 톨츠, 컨스티튜셔널 러, 그래서 크리미널 러 하고 크리미널 프로시저. 그래서 크리미널 러하고 크리미널 프로시저는 이렇게 하나의 서브젝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미널 러 앤 프로시저가 있고 그 리얼 프로퍼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빌 프로시저. 그래서 오늘부터 컨트랙부터 쭉 6과목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그 미국법에 대한 리걸 텀을 여러분이 좀 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 각 그 기본 6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룰을 살펴보면 그 각 리걸 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법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러스쿨 가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 등장하게 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익숙해지시면 좀 공부하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컨트롤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JD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LLM을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JD는 이제 총 3년 과정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마다 따라서는 이제 뭐 어드밴스드 JD 과정이 있어서 2년 과정도 있고, 예. 그래서 보통 근데 원L 과정에서는 그 커리큘럼이 보통은 다뭐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6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모든 학교가 대부분 수업을 하게 되고요. 보통 그 커리큘럼도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에서부터 그 과목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좀 들을 수 있으시고 원L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서 이제 정해준 그 커리큘럼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학년서부터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러스쿨에서 배우시는 중요한 과목들을 다 이제 접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수업 방식이 그 뭐 서큐라링 메서드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그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리 학습을 그러니까 하고 가지 않으시면 사실 이제 수업에서 좀 힘드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한 과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을 하시기 때문에 그 리딩을 할 그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뭐 각 과목별로 수업이 이제 다루는 그 페이지 수가 뭐 50페이지, 뭐 60페이지, 적게는 뭐 40페이지, 뭐 진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그 정도의 분량들을 소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그 케이스도 읽어가셔야 되고 그 관련된 이제 내용도 읽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처음 그 접하시니까 아무래도 그 랭귀지가 또 잉글리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잉글리시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뭐 차츰 뭐 적응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약 그 미국법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시면 그 텍스트북 그러니까 그 교재죠. 그런 걸 읽으실 때도 그리고 케이스를 읽으실 때도 바로바로 조금 더 그 내용을 캐치를 하실 수 있으시고 이해도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쿨 가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뭐 미국의 뭐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책들도 읽으실 수 있으시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는 것은 가시면 미국법을 공부하시게 되고 그 이제 미국 그 법률 용어에 이제 노출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미국법 입문 과정을 통해서 이 기본 과목들에 대한 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또 그 각각 룰과 관련된 그 리걸 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을 가지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 리걸 마인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리걸 텀에 익숙해지시고 그렇게 되시면은 분명 여러분이 그 로스쿨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LLM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제 기본 과목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고요. 사실 이제 LLM은 이제 보통 1년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너럴 LLM을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스페셜 LLM도 가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 기본 과목을 뭐 각 학교마다 다르게 이제 뭐 거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일부 과목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는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그 LLM 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야의 과목들을 더 들으시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기본 과목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으시면 다른 과목을 들으실 때도 그게 이제 밑바탕이 되시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에서 뭐 헌법, 형법, 민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과목들에 이해가 돼 있으면 당연히 다른 과목들을 이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수업이 상당히 이제 인텐시브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룰에 대한 그 설명은 가급적 쉽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그 미국법을 접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룰이 좀 어색하시고 약간 좀 혼동이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 법을 공부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새로운 랭귀지를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일상적인 영어로서 그 용어, 그 법률 용어를 접하시면은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힘드시고요. 그래서 그 법률 용어 사전이 있듯이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랭귀지를 공부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각 그 등장하는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그 룰에 대한 설명이 어떤 내용들인지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룰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예시도 좀 이렇게 들 겁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좀 이해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그 미국법을 처음 접하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기본 룰을 습득하시고 그리고 리걸 텀에 익숙해지셔서 어떤 그 리걸 마인드 형성에 좀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러스쿨 가셔서 미국법을 공부하시면서 그 다루게 되는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 케이스들을 접하면서 그 법률 용어라든가 그리고 결국엔 그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룰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케이스는 길게 이제 뭐 수십 페이지 걸쳐서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뭐 컨트랙이면 컨트랙, 톨츠면 톨츠 그 어떤 그 법원에서 이제 저점을 내리면 그게 결국은 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어떤 리걸 프로블럼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그 러가 되는 거죠. 법률 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케이스를 나중에 이제 접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로스쿨과 관련된 수업과 관련된 것들은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차 또 관련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그래서 컨트랙트부터 하겠습니다. 자, 컨트랙트는 이제 컨트랙트 러라고 하고요. 이제 계약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법. 예. 그래서 뭐 그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계약서라든가 이제 계약에 좀 접하시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계약의 그 성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legal problem 그리고 또 계약의 성립 요소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잠깐 그 전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자, contracts 그래서 뭐 contract law인데요. 그게 이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ormation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performance, remedy. 그 여러분이 이제 뭐 계약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뭐 일상에서도 접하시니까 익숙하실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계약법이 우리나라의 계약법, 계약하고 뭐 그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분명히 또 다른 점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서 뭐 A하고 B가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계약이 성립되는 그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소, 엘러먼트가 있을 겁니다. requirement.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흔히 뭐 아실 수 있듯이 뭐 offer가 있고 뭐 acceptance. 그래서 offer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청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acceptance 하면 이제 승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미국법 체계가 대륙법 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이제 카머너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대륙법 체계를 보통 시블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시블러 시스템. 그리고 영미법 체계를 이제 보통 커먼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법 체계는 이제 보통 이제 독일, 프랑스 쪽이죠. 그래서 독일에서 우리나라 법들이 독일에서 많이 개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제 한국법이나 이런 쪽은 이제 시블러 시스템이 되고요. 보통 이제 법전이 있죠. 여러분 법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태튜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법전에 있는 그 법률의 근거에서 그 법원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을 적용하게 되고요. 카머너 시스템은 보통 이제 우리가 판례법 체계라고 하는데 법원의 그 저지먼이죠. 저지먼. 그래서 이 카머너라는 것은 어떤 스태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례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법원의 그 판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머너 시스템. 그래서 미국 법은 이제 카머너 시스템이고요. 대표적인 영국과 미국 대표적인 카머너 시스템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륙법계에서는 그 계약의 성립을 offer, acceptanc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일단 보통 성립을 한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면 또 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 그리고 이제 영미법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이 세 요소가 구비가 되어야만 이제 비로소 컨트랙이 성립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이제 포메이션 파트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A하고 B가 계약을 체결하는 그 트랜잭션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이 세 부분.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서 offer가 어떤 것인지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 그다음에 acceptance, 뭐 consideration 이 부분이 이제 좀 생소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약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계약을 성립했으면 이제 A하고 B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퍼포먼스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행을 해야 계약상의 이행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이 계약의 내용에는
뭐 컨디션도 있을 수 있고요. 조건이죠. 뭐 워런티 우리가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계약의 그 이행 시점 전에 일방 당사자가 나 이행을 못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불일치한 상반되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석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퍼포먼스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검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브리칭 파리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몇 가지 그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교재에도 나오지만 그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용어들도 한번 그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용어들은 여러분 갖고 뭐 법률 용어 사전 있으면 보시고 또 요즘 구글링을 하면 나오니까요. 그래서 레미디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브리칭 파리가 있고요. 계약의 이행을 안 한 당사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이제 보통 이제 non breaching party죠. 그래서 non breaching party가 breaching party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A가 B에게 어떤 그 물품, 프로덕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지정된 일자에 이행을 안 했다. 그 B가 이제 청구할 수 있겠죠. 이게 레미디의 영역입니다. 또 이제 B가 A는 물건을 공급을 했는데 B가 그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A가 B에 대해서 그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레미디를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것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는 뭐 그 마켓 프라이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A가 공급을 안 해서 B가 C로부터 구매를 하게 되면 다시 그 가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B가 얼마를 또 청구해야 되는지, 또 A와 B 사이에 그 뭔가 추가적인 어떤 그 보관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운송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또 특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룬 것이 레미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의 당사자는 두 당사자가 등장을 하죠. 등장인물이 A와 B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X라는 당사자가 있다. 그래서 A가 X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결국 계약을 통해서 그 베네핏을 갖게 되는 당사자는 X. 물론 이제 이행은 A가 하고 이런 식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A의 권리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B가 갖고 있는 의무를 제3자에게 또 트랜스퍼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보시면 인트로덕션 하고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그 컨트롤 러와 관련해서. 자, 보시면 이제 제너럴 룰 하고 이제 나오는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컨트랙은 common law가 governing law다. applicable law. 그러니까 컨트랙을 규율하는 법률은 common law다 이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룰이고요. 자, 그런데 자,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sale of goods 하면 이제 goods 하면 이제 물품이죠. 물품 매매. 물품 매매를 위한 계약은 그 article 2 Uniform Commercial Cod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UCC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여러분 유니폼 커머셜 코드 하면 이제 뭐 번역상 뭐 통일 상법전 이렇게 번역도 돼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상인 간의 어떤 뭐 거래를 다루는 법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사적인 계약 관계에서 또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규율하는 쉽게 말하면 스태튜트입니다. 유니폼 커머셜 코드는 그 여기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죠. 유니폼. UC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UCC. 이제 유니폼 커머셜 코드죠. 유니폼이니까 통일된 거죠. 이렇게 일관된 거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이 크지 않습니까? 50개 주인데 각 주마다 이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다 다르게 되면은 좀 상황이 좀 우스워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A주에 있는 사람과 B주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을 매매하는데 각 주마다 규정이 좀 다르면 이게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통일된 규율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 UCC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각 주가 이제 채택을 해야만 그 주에 적용이 되는데 대부분의 주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UCC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기로는 자, sale of goods. 그래서 물품 매매인 경우에는 UCC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카먼러가 일반